우리 손녀가 놀러와서 제 품에 안기더니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 냄새나 하면서 안기기를 거부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졌는데 왜 그렇게 마음에 오래 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혹시 나도 노인 냄새가 날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더 이상은 젊지 않다는 걸 몸이 먼저 말해주는 신호, 그게 바로 냄새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만 모르는 냄새 말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왜 그런 냄새가 나는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건강에 경고일 수 있는 냄새까지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한 노화의 신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지금까지는 몰랐던 나의 냄새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냄새에도 나이가 있답니다. 그저 땀 때문이겠지 하고 넘겼던 그 냄새. 사실은 우리 몸 안에서부터 시작된 변화의 신호예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피지 분비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땀도 자주 나고 씻으면 말끔했죠. 하지만 50대가 넘어가면 땀은 줄고 대신 산화된 피지, 세균, 그리고 노네날이라는 성분이 늘어나면서 특유의 노인 냄새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사실 저도 한때 옷에 섬유 탈취제만 뿌리면 괜찮겠지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옷은 깨끗한데도 뭔가 꿉꿉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걸까? 정말 알 수가 없더라고요. 냄새는 보통 땀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옵니다. 특히 귀 뒤, 목 뒤, 머리, 가슴 밑, 겨드랑이, 이런 곳들이 바로 냄새의 근원지예요. 먼저 귀 뒤, 우리가 샤워할 때도 놓치기 쉬운 곳이죠. 피지샘이 몰려있고 하루 종일 먼지와 피지가 뒤섞이면서 특유의 찌든 냄새가 납니다. 심지어 마스크를 벗었을 때 갑자기 확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겨드랑이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나이가 들면 단순히 땀 냄새가 아니에요. 피지가 산화되면서 만들어지는 지방산 냄새, 거기에 세균이 더해지면 본인도 모르게 냄새의 진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밑, 배 아래, 접히는 부위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특히 통통하신 분들이나 여성분들, 속옷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습기와 열기가 모여 쉽게 냄새가 생깁니다. 입냄새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땐 침이 잘 나오니까 세균이 적었죠. 근데 나이가 들면 침샘 기능이 떨어지고 입이 마르면서 세균 천국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약을 오래 복용하시는 분들, 구강건조증으로 인한 냄새를 꼭 점검해 보셔야 해요. 마지막은 발냄새. 나이 들면 발에 땀이 덜 난다고들 하시는데 그렇다고 냄새가 덜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환기가 안 되고 신발을 매일 말리지 않으면 정체된 냄새가 더 진하게 올라오죠. 냄새는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곳, 그곳에 숨어있는 습관과 관리 소홀함이 조용히 냄새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몸의 특정 부위가 우리도 모르게 냄새 알람이 되고 있었던 거죠. 냄새야 그냥 나이 탓이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요, 어떤 냄새는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건강의 경고일 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입냄새예요. 보통은 이를 자주 안 닦아서 그렇겠지 하시지만 입에서 쇠 냄새, 썩은 내, 신내 같은 게 난다면 그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은 금속 냄새처럼 톡 쏘는 냄새가 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혹은 축농증이 있는 경우도 입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와요. 또 하나는 소변 냄새. 아침에 소변 볼 때, 이상하게 독한 냄새가 나네.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탈수되면 소변이 진해지면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냄새가 나프탈렌이나 화학약품처럼 강하다면 방광염, 요로 감염, 심하면 당뇨 합병증인 케톤산증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성분들 중엔 질에서 나는 냄새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비릿하거나 시큼하거나 오래 지속되는 악취라면 세균성 질염, 진균 감염, 성병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포피 및 분비물이 쌓이면 치즈처럼 하얀 덩어리가 생기고 그게 냄새의 원인이 되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도 배뇨곤란과 함께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고요. 즉, 평소와 다른 냄새가 계속 난다면 내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점검받아 보세요. 이제부터는 해결법입니다. 우리는 바꿀 수 있어요. 단, 약도 아니고 돈 드는 특별한 장비도 아닙니다. 그저 생활 속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첫 번째, 씻기. 단순하지만 핵심. 귀 뒤, 목 뒤, 겨드랑이, 가슴 밑. 이 부위는 매일 샤워할 때 꼭 신경 써서 닦으셔야 해요. 비누도 너무 향기 나는 것보다 약산성 세정제가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따뜻한 물로 반신욕이나 목욕을 해주세요. 모공이 열려서 각질과 피지가 빠지기 좋거든요. 두 번째, 수분과 음식 조절.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녹차, 보리차도 좋아요. 몸속 노폐물이 소변과 땀으로 빠져나가야 냄새도 덜 납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특히 고지방고 단백 식단은 피지를 많이 만들어서 냄새를 악화시켜요. 대신 채소, 과일, 견과류 같은 항산화 식품을 자주 드셔보세요. 몸이 맑아지고 체취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 햇볕과 운동. 매일 1015분만 햇볕 아래에서 걷기 운동을 해보세요. 기분도 좋아지고 비타민 D도 생성돼서 호르몬 균형에도 좋아요. 네 번째, 옷과 신발 관리. 속옷, 양말은 매일 갈아입고 신발은 하루 신고 하루 말려야 합니다. 세 켤레 돌려 신는 게 가장 좋아요. 신발 안엔 숯 탈취제나 신발 전용 스프레이 하나 넣어두면 훨씬 상쾌해져요. 냄새는 관리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그 누구보다 향기 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사랑하는 가족과 더 가까이, 더 오래 머물 수 있어요. 그 거리감 냄새 하나로도 생기거든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냄새는 노화의 냄새가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아름답게 남기고 싶다면 생활 속 작은 실천부터 함께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하루가 향기롭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